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초급 과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씨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속성창이 글씨에 관한 속성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글씨에 관한 속성창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편집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것을 만져야 어떤 그 상태로 변하는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텍스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가운데다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똑같이 I love 자, 스윗이 MX3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툴을 선택해서 이 글씨를 써놓은 데를 가운데를 가져가면은 마우스 커서가 십자 형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을 하면은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글씨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씨의 속성창에 보니까 위에 자, 여기에 보면은 하얗게 빈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웃라인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웃라인의 패널에 여기를 보니까 I love 스윗이 MX3라고 여기에 입력했던 글씨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간단한 것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보기가 좋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을 길게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상시 같은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영상시가 여기에 200자 또는 300자를 썼을 때 여기에 내용이 다 나타나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그 아웃라인 패널이 조금 지저분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써놓은 것에 여기에 그 제목을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영상시를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영상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영상시. 자, 영상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영상시로 바뀌죠. 만약에 이것을 자 다시 해서 스윗이 러브 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다시 엔터를 쳐보면은 이렇게 스윗이 러브라고 바뀌죠. 그러니까 이 스윗이 러브라고 하는 건 이것이 하나의 글을 써놓은 I love 스윗이 MX3라고 하는 것의 제목이 됩니다. 너무 이게 긴 것 같으면 그냥 러브라고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그냥 러브라고만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았을 때 제목만 보고 글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 제목을 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타겟하고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초급 과정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어라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라이얼은 글씨의 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I love 스윗이 MX3라고 써놓은 이 내용이 글씨가 어라이얼이라는 글씨체로 지금 써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라이얼 옆에 보면은 드롭다운 단추라고 그러는데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아래도 올리니까 굉장히 많죠. 이 많은 것은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는 어라이얼이 선택됐는데 제 컴퓨터와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이 글씨체는 서로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글씨체를 많이 주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글씨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르제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글씨가 I love 스위시 MX3라고 글씨체가 바뀌죠. 이렇게 글씨체를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내용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아무거나,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베뉴 B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을 했더니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죠. 자, 글씨체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옆에 36이라고 써 있는 것은 현재 이 글씨의 크기를 말합니다. 현재 36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해서 48로 하고 싶다. 48로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여기다가 내가 입력해서 나는 50이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50이 돼요. 여기에 보면 48 다음에 72로 돼 있죠. 그러니까 48부터 72 사이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질 않아요. 나는 60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6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면은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글씨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까맣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뭐냐면은 글씨의 색을 말해요. 지금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색상이 나오죠.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을 클릭을 하면 글씨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또 파란색으로 하고 싶으면 파란색으로 클릭을 하면 글씨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글씨의 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B라고 써 있는 것은 볼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두껍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글씨가 진해졌죠. 두껍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I는 이탈릭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 기울게 쓰는 걸 말해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I love 스위시 MX3라고 하는 글씨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글씨의 여기에서 글꼴과 글씨의 크기, 글씨의 색, 그 다음에 두껍게 하거나 다시 누르면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가늘게 돼요. 원래대로. 또 마찬가지로 이탈릭 기울게 된 것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부분은 글씨체부터 해가지고 글씨의 기울기라든가 또 두께 이런 거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태틱을 클릭을 해보면 다이나믹과 인풋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다이나믹과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초급 과정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쓰시면 돼요. 또 여기 보면은 폰트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클릭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Z 모양이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하면은 Z가 있고 N자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Z인데 거꾸로 된 거 S자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N자인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글씨의 방향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글씨가 진행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 건데, 자, 그 아래 거를 N자를 클릭하게 되면, 자, 글씨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줄이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두 줄일 경우에, 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죠. 자, 그랬더니, I love 스위시 MX.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줄 바뀌니까 왼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이 세 번째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어떤 형태가 나느냐면요. 우리가 아까 했을 때는 왼쪽에서 I love 스위시 MX3라고 왼쪽부터 글씨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오른쪽에서부터 글씨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자, 원래대로 놓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I가 이쪽에서 있고요. I love 스위시 MX3. 이것은 그 아랍어를 글씨를 쓸 때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랍어 같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로로 써지는 글씨인데 자, 여기서도 자,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면 위에 있던 우리가 N자 모양은 I love 스위시 그리고 오른쪽으로 MX3가 있은 게 아니고 왼쪽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MX3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글씨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써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변경이 되죠. 아까 했던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두 번째 거죠. 자, 글씨 위치가 바뀌죠. 자, 여기서 I love 스위시 MX3 해가지고 MX3가 왼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세로로 글씨를 쓸 때 다른 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뭔가? 이거는 이제 정렬 방식인데요. 자, 이게 원래대로 놓고요. 자,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기준이 잡은 거예요. 이거는 왜 왼쪽으로 기준이 안 잡혔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 빈 공간 스페이스를 제가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I love 스위시 MX3에서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거는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MX3가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클릭하니까 MX3가 가운데로 오죠. 그래서 가운데에 정렬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맨 아래 오른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I love 스위시 MX3라고 하는 글씨가 오른쪽으로 오죠. 이 오른쪽으로 오는 거는 이 앞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짝 붙어 있지만 오른쪽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왼쪽 정렬인데 문장 중에서 위에서 쓴 글씨 중에서 가장 긴 문장에 맞춰서 왼쪽 정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쪽 정렬이라 가지고 맨 끝과 오른쪽 끝,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문서 같은 거를 쓸 때 주로 이렇게 써지는데 이것은 그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작업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양쪽 정렬하고 싶다, 왼쪽 정렬하고 싶다, 또는 가운데 정렬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왼쪽 정렬, 맨 위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하면 되겠고, 요 AV라고 되어 있고 이게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제가 갖다 놓죠. 자, 그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자,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은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면 이 I love 스위시 MX3라는 글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쳤더니 I love 이것이 간격이 좀 줄어들었죠. 자, 좀 넓어졌죠. 자, 이것을 자 20으로 한번 해보죠. 자, 20으로 했더니 작업창의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글씨가 S자 WISH 이렇게 글씨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이것을 자 다시 0으로 해서 맞춰 놓고요.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은 여기는 글씨가 적당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위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글씨를 더 좁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우리가 마이너스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해죠.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띈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짝 붙죠.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서 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은 비활성화된 거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못 하는데, 자, 다시 이것을 영어로 놓고요. 자, 영어로 놓은 다음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을 제가 두 줄로 바꿔보겠어요. 엔터를 치면 두 줄이 바뀌지죠? 자, 이 아래 보니까, 빈 공간이 하나인데 0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줄과 줄의 간격을 말합니다. 자, 줄과 줄의 간격을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볼 테니까 작업창을 보세요. 자, 지금 현재 I love 스윗이 MX3 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지금 그대로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다시 10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조금 움직이죠. 자, 이번에는 한 30. 자, 글씨가 아래로 내려오죠. 이거는 또 0이라고 입력하면 원래대로 올라가고, 만약에 I love 스윗이 MX3의 간격이 너무 넓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내가 20 이렇게 해서 위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여기에 글자의 방향, 그 다음에 정렬 방식, 그 다음에 이 AV라고 쓰이는 이 부분은 글자와 글자의 간격,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줄의 간격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과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쓸 때 그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부족한 것은 제가 그 교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 보시고 그대로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